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117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117화의 제목은 모로, 챕터는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시작됩니다. 베가펑크의 메시지에 해적섬의 해적들은 세계 속 해저엔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거냐며 소리치고, 이를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꼭 다시 만나자던 귀신 킹과 그의 선장 돈 클리크 득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한편 위대한 항로에서 방송을 듣고 있던 사루야마 연합군은 노랜드 때보다 옛날 이야기로 굉장한 이야기라며 다시 잠수해볼까 로망이 있잖냐 라고 말하며 해저 탐사를 준비하죠. 장면은 해군 종합병원으로 바뀌고, 하치노스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과 전투했던 소드는 해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중 코비는 하나로 있는 대비보 원피스를 언급하며 지금은 정신이 없어 나중에 노트 정리를 해야겠다며 생각이 따라가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어 코비는 프린스에게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위험한 결론이 난 게 아니냐 묻는데, 이에 프린스 또한 나와선 안 될 답변이 나왔다 말하고, 쿠자쿠는 그럼 우리들이 나설 차례라 말하죠. 그리고 해군 종합병원에는 와누푸니에서 부상을 입어 회복 중인 드레이크와 소드를 보호하고 있는 타시기 또한 있었는데, 스모커는 타시기에게 연락을 해 어디냐 묻고 스모커는 소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는데, 베가펑크가 말하길 조금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이상 이야기했다간 억측이 되어버린다며 슬슬 방송을 마무리 지으려 하죠. 그 순간 연구층에 있는 나미는 베리어가 열렸다며 탈출을 위해 써니오를 바다로 착수시키려 하지만 착수 지점에 배가 몰려 잠시 대기하고, 루치를 쓰러뜨린 조로와 증배는 나미에게 합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 성이 써니오를 덮치고, 이에 증배가 어인 유술로 어깨로 매치기를 사용해 막고, 조로는 극락 안양 나생문을 사용하여 막죠. 이렇게 조로와 나스조로 성은 충돌하는데, 이들은 부딪힌 검이 귀철인 걸 본능에 따라 느끼고, 조로와 나스조로 성의 패황색 충돌 충격으로 이 둘은 함께 튕겨져 나갑니다. 그중 조로는 증배가 잡아주고, 조로는 나미에게 자신과 증배는 뛰어 올라갈 테니 지금 당장 배를 출항하라 소리치죠. 한편 에그헤드 북동쪽 해안에는 보니와 거병 해적단 그리고 해군들은 여전히 전투 중이었고, 한 해군 중장은 엄청나게 크지만 기껏해야 한 척의 배라며 엘바프의 낡은 배를 가라앉히라 명령하고, 루피는 곧 도착한다며 배를 출항시키라 소리칩니다. 루피의 말에 상디와 아틀라스는 루피를 기다리고 거병 해적단은 출항할 준비를 하는데, 이에 해군들은 거병 해적단을 막기 위해 전 군함을 집결시키며 총력을 다하죠. 그중 해군 중장 블루그레스는 바보 같다며 너희 각자 정의를 짊어지고 있지 않나, 단역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주역들아 라며 해군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돌 중장은 로큰롤 버스터라는 기술로 거병 해적단 선원 한 명을 쓰러뜨립니다. 한편 워큐리 성으로부터 도망치던 루피는 어느샌가부터 멧돼지가 추격하지 않는다며 궁금해하고, 이에 도리와 브로기는 잘됐다며 그럼 이제 배를 타기만 하면 한다 말하며 웃죠. 그 순간 사라졌던 워큐리 성뿐만 아니라 나츠즈로 성을 제외한 오르성들은 방송 전보벌레가 있다는 거대 철거인 앞에 있었고, 마스성은 거대 철거인이 200년 전 마리조아를 습격했던 거대 철거인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방송은 계속 울려 퍼지는데, 베가펑크는 마지막으로 하나 전할 말이 있다 말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D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D의 이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베가펑크의 너희 가운데 뭐 라는 말을 끝으로 거대 철거인이 쓰러지며 베가펑크와의 연결이 끊깁니다. 그리고 원피스 1117화의 마지막은 방송이 끊긴 것에 대한 전세계 사람들의 반응과 안심하는 오르성 요크의 반응으로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17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클리크 해적단 귀신 킹. 이번 화에서 이스트블루의 해적이었던 클리크 해적단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돈 클리크와 킹의 모습은 조금 달라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클리크 해적단의 독보적인 캐릭터인 파알의 모습은 이 인물들이 돈 클리크와 킹이라고 확정할 수 있었죠. 이렇게 킹의 재등장은 2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킹은 위대한 항로에서 했던 루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세계로 온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킹이 신세계에 다시 등장한 만큼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만나자던 루피와의 약속을 신세계에서 지키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험난한 신세계에 올 정도로 성장한 킹이 후에 루피를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있어 보이네요. 원피스 1117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나스조로 성.
이번 화에서 조로와 나스조로 성이 충돌하였습니다. 나스조로 성은 오르성 중 검사 포지션이라 많은 독자는 조로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알고 있듯이 오다는 이 둘의 만남을 패왕색 충돌로 임팩트를 주었죠. 그리고 조로는 나스조로 성과의 충돌로 나스조로의 검이 귀철인지 알아챘는데 나스조로의 검이 조로와 같은 귀철이라는 점에 저는 나스조로와 조로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불린 이름은 조로주로로 나스조로의 이름과 비슷했고 원피스에서 귀철이라는 이름의 검을 다루는 인물은 조로와 나스조로밖에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나스조로의 성의 이름이 와노쿠니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점, 2대 귀철과 3대 귀철이 와노쿠니 코테츠 가문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나스조로 성의 의상이 와노쿠니 의상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나스조로 성은 초대 귀철 또한 코테츠 가문의 검으로 나스조로 성은 와노쿠니 출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스조로 성이 와노쿠니 출신이며 조로 또한 와노쿠니 시모츠키 가문의 핏줄으로 이 둘이 귀철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나스조로 성은 지금의 조이보이 루피의 동료 조로처럼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원피스 1094화 컬러 표지에서는 시모츠키 가문과 함께 의문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에 독자들은 의문의 인물이 조로의 아버지라고 추측했었지만 현재 원피스가 결말에 가까워져 공백의 100년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점, 과거 조이보의 동료가 로봇 거대 철거인 동물 지니샤로 사이보그 프랑키 동물 초파가 동료인 루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조이보의 동료 또한 조로와 같은 포지션인 검사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컬러 표지에 등장한 인물은 조로처럼 귀철을 다루며 와노쿠니의 조로의 이름 조로주로와 비슷한 조이보의 동료 나스조로 성의 과거 모습으로 만약 추측대로 나스조로 성이 맞다면 현재 이무의 신체가 여성으로 보이는 점, 이무가 들어간 의문의 비밀 창고가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창고였다는 점에서 이무의 능력은 게코모리아의 그림자 열매처럼 시체를 이용하는 능력이거나 인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스조로는 이무가 만든 창조물이자 조이보이의 동료의 신체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티츠는 이무와 비슷한 능력으로 보이는 그림자 열매 능력자 게코모리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내용은 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